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되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영상 10개 중 9개가 올라간다, 상승한다, 상승 열차 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하셔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 단기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 큰 조정에 대비하셔라, 조심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1월 말에서 한 2월 초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큰 하락이 오고 말았고요. 하락의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를 새내기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처음 말씀드린 거는 10월 원먼스가 8 이하로 내려갈 때는 조정이 임박한 거고 콜옵션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왔고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 되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베어 인디케이터가 익스트림 불리시에 가깝다, 셀 구간에 있다, 8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 9에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브랜베어 인디케이터가 뉴든 올드든 올라갈 공간이 많이 없다, 빅스도 17 넘어가게 되면 19에서 20까지 튈 것이다, 그래서 해칭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빅스 상품은 알아서 잘 골라서 사셔라, 빅스가 올라갈 룸이 좀 많이 보인다, 하트적으로도 추세 돌파해서 빅스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봤었고, 옵션적으로 봐도 일일 옵션이 됐든 장기 옵션이 됐든 풋옵션들이 많이 들어왔고 콜옵션들이 많이 나갔다,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걸 대비하고 있고 위로 올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빅스 말고 VVIX, 얘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최저에 있고 올라갈 룸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VVIX가 튀면서 빅스가 같이 튀는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고, 대통령 2년 차에는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릴 확률이 높다. 1월을 고점으로 해서 7월까지 내릴 거고,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에 엄청 크게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봤죠. 빅스 계절성으로 봤을 때 2월 3월에 빅스가 많이 오르는 경향성이 있다. 계절성으로 봤을 때 계절성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치솟아 올라가는 빅스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멤버십 영상에서는 S&P 계절성도 보여드렸는데, S&P는 이걸 거꾸로 해놓은 게 되겠죠. S&P도 2월 3월에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2월 3월 주의하자, 여기선 1월 중반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빅스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말씀도 드렸고, 옵션적으로도 S&P 7000에 콜옵션이 너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뚫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7000을 뚫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6900 뚫리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S&P 6900 뚫리면 도망쳐야 된다, 급락이 시작될 것 같다, 이전에 지지 저항이 좀 많이 나왔고 옵션적으로도 6900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6900 뚫리면 쏟아질 것 같다. 불행하게도 6900이 뚫리면서 아래로 지금 쏟아져서 6800 부근에 와 있고, 차트적으로도 반세빔 나오기 전에 24년도 말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차트가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프랙탈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걸 다 종합한 게 이런 차트가 되겠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파가 엔딩 다이아고널로 나오고 7000을 끝내 뚫지 못한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가 있는데, 1월 말까지 끌고 쏟아지느냐 아니면 뭐 바로 쏟아지느냐, 그 정도의 문제고 6900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1월은 6800에서 7000 박스권 정도가 될 것 같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000이 가까워질 때 익절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봤고, 빠르면 1월 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간은 제가 못 맞췄죠. 시간적인 측면은 맞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올라갈 공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인으로 소소하게 들기고 빠져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현금화 많이 해두셨길 바라고, 뭐 숏포지션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차트가 흘러갈지 이제 S&P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옵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6840, 6850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요.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6900에서 한 6950, 40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건 6800을 지키고 6840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6840을 넘어준다면 6900, 6950까지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나 옵션적으로 봤을 때 6900에서 6950 이 사이에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더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6800을 못 지킨다 그러면 6700까지 그냥 고속도로 탄 것처럼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6800을 손절 라인 잡고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6840 넘어가는 거 보고 내가 6900, 6950까지 한번 롱 포지션을 끌고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매매를 좀 안 하고 망하는 게 어떤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차라리 6840, 뭐 6900, 6950 이게 올라갈 때마다 뭐 숏포지션을 모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7000을 넘어가면 숏포지션은 손절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현재 구간을 관세빔 나오기 직전 구간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구름대 지지해주는 것처럼 일봉이 해놓고 ABC 이런 식으로 죽였거든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ABC 이런 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ABC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진 부분을 뚫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6,800 지지가 안 되면 더 빠르게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세빔 직전의 구간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살짝 뚫어주고 가지아를 외친 다음에 이렇게 죽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빨간색이 5일선, 흰색이 11선, 초록색이 20선인데요. 약세로 한번 빠지게 되면 차례대로 다 뚫어버리죠. 캔들이 이평선을 역배열이 나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5일선, 11선을 한 번도 못 뚫습니다. 위에 올라타지도 못하고요. 물론 21선조차 올라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5일선이랑 11선 위에 캔들이 올라타야 그나마 좀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이 위에 캔들이 올라타면 매수를 좀 고려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캔들이 21선 위에 뭐 올라타기 전까지는 숏포지션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도 비슷하죠. 신고가 약간 뚫어주면서 가지아 외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비슷하고, 요쪽 추세선도 뚫려 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 싹 다 뚫어 제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열이 난 상황이죠. 저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간다면 5일선이 계속 내려가고 11선도 계속 내려가고 21선도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서 캔들이 여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일선 11선 위에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셔라,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을 시간봉으로 보면 6시간 봉입니다. 얘가 4파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 게 엔딩 다이아고날 5파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조정파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5월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짧아도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가 A 이렇게 올라간 게 B라면, 그래서 C가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6,800 옵션상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게 옵션상 6,840 정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평행 추세 이탈하고 나서 여기 추세선이 6,840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뚫고 올린다 그러면 이 추세선 위에 걸리겠죠. 여기가 6,900입니다. 그래서 저는 6,800이 지지된다, 그리고 6,840을 뚫을 수 있다 그러면 6,900 정도 올라가면서 이 전체가 A파가 되고요, 얘가 B파가 되고, 다시 여기서 저는 떨어지는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ABC로 가면서 일단 최소 6,700 정도는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A, B, C 이렇게 떨어질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습니다. 옵션이나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의 경우 6,800이 뭐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A, B가 올라가고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A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뭐 B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6,900을 못 뚫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흘러내린다면 6,5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6,700 아니면 6,500 정도 조정의 최대 범위로 보고 있고, 앞으로 1, 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6,700에서 6,50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틀리려면 이 위에서 7,00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서 양봉 한두 개 정도 띄워준다 그럼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럼 저도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보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반등을 좀 줘도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럼 6,500에서 6,700 정도를 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6,800 짧게 손절 라인 잡고요, 6,900 정도까지 먹는, 밤에 잠 안 자는 단타 이 정도가 볼 수가 있겠고, 이 추세 넘어서 6,900 넘어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500 지지 안 되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6,800이 깨진다 그럼 숏포지션 구축하고 바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 들고 도망하는 게 낫겠다 보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저는 6,900에서 또 숏포지션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S&P는 보고 있습니다. QQQ는 이 삼각수렴이 4파였다면 위로 발산이 됐어야 되는데 아래로 발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B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A파가 되고 이렇게 B파 반등 뒤에 ABC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행 추세를 그었을 때 파동적이나 평행 추세로 봤을 때 575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13 정도는 뭐 넘어줘야 추세가 안전되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추세 위에 627에서 630 위에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QQ가 630 요 레벨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보고 있고, 최대 내려간다면 575 요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차트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금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요, 멤버십에서는 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뭐 빅스나
GDXU 같은 거 어제도 GDXU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볼 만한 자리긴 하다. 손절 라인은 GDX에서 95, 96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골드는 차트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딴 각도로 올라가면 한번 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도 신고가 살짝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 빌빌빌빌거리고 있잖아요. 보통 아래서 이제 셋업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골드는 이 추세 그냥 뚫어가지고 올라가는 신기한 차트다. 많이 볼 수 없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차트 해석을 ABC, C파가 절단된 형태로서 A파의 61.8% 정도만 주고 1, 2, 3, 4, 5 이렇게 새로운 파동을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짧게 조정 파동이 한번 나오고 이게 리딩 다이아고널 형태로 1파 짧은 2파 이후에 1, 2, 3, 4, 5 올라간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또 우상향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5,000불에서 5,100불 금값은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GLD가 됐든 GDXU가 됐든 무슨 상품을 따라 들어가든지 간에 지금은 되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금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이나 뭐 대형주들이 급등할 때 보면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선도 잘 안 깨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올라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 차트를 보실 때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되는 부분이겠고요. 11선 깨면은 일부 익절하겠다. 그리고 21선 깨면 전량 익절하고 아래서 다시 잡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금 상품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수적으로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반등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건 유동성적으로 별로 뭐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CTA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고 어차피 그린란드는 타코로 나오겠지만 그게 S&P 7000을 넘기는 재료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지금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적으로 역시 좋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차트가 대부분 좋지 않고 맛이 같다 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 역시 차트가 좀 맛이 같다 보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숏을 쳐야 되지 지금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평행 추세에서 5개 웨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한 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은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길을 모으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단 지지를 이은 선을 이탈해서 갭으로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지그재그로 ABC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360에서 38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지 저항 라인 있죠. 360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360, 380 내려오면 사겠다 마인드로 지금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메인 관점은 여기서 A가 내려오고요. 이렇게 B파 반등 이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해도 요 추세선이자 옵션 저항 440 넘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440 뭐 넘기고 이 추세 넘기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겠는데 그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440불 정도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뭐 숏을 잡거나 아니면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지럽고 유동성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